안녕하세요. 멘토입니다. 자, 이제 1번 문제 풀어볼까요? 1번. 소형 아파트의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이렇게 나왔는데, 소형 아파트라고 나오면 이게 해당 재화예요. 해당 재화의 임대료가 10% 상승함에 따라 소형 아파트의 임대 수요량은 5% 감소가 됐답니다, 지금. 그럼 지금 주어진 변화 10%, 반응된 변화는 5%네요. 그럼 몇 배 변했죠? 반응된 변화는 주어진 변화의 0.5배죠. 그래서 계산기로 정 두들기고 싶으면 5 나누기 지금 10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0.5가 나오죠. 그 다음 반면 오피스텔의 임대 수요는 7%가 증가가 됐답니다. 그럼 지금 주어진 변화는 10% 임대료 상승이죠. 그때 오피스텔의 7% 증가했으니까 얘는 0.7배 변했네요. 0.7이죠. 지금도 계산기를 만약에 두들기신다면 7 나누기 10 하시면 되는 거죠. 쉽습니다. 0.7입니다. 플러스 0.7이겠죠. 왜냐하면 상승이고 증가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그러면 교차 탄력성의 부호는 제가 두 재화가 나오면,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두 재화가 나오면 교차 탄력성이라는 표현을 썼죠. 두 개의 도로가 만나면 교차로라는 표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플러스가 나오면 얘는 대체제였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웠었냐면 금태안경 아닙니다. 은태안경 아니었죠. 무슨 안경? 뿔대안경이었죠. 그래서 뿔대안경. 그래서 플러스면 대체제였어요. 이때 소형 아파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5 맞네요. 그 다음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는 플러스니까 대체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의도한 건 교차 탄력성의 부호를 구해서 부호가 플러스니까 대체제라고 맞추라고 이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런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주거용 부동산은 주거용이라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겠죠.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으로 소형 아파트, 빌라, 연립주택, 오피스텔 등이 있어요. 그럼 얘들은 당연히 대체관계입니다. 절대로 보완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대체제예요. 무조건 대체관계. 그 다음 건물과 건물의 부지는 같이 사용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아파트와 아파트 부지 등 상업용 건물과 상업용 부지가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학에서 나오는 보완제는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건물과 그 건물의 부지예요. 그래서 얘들은 보완관계더라. 그럼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당연히 대체제겠구나. 그럼 보완제 둘을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제가 보기 중에서 기억 보기를 보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비탄력적은 두 개씩 있는데 단위 탄력적만 하나밖에 없죠. 하나만 있는 건 절대로 답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럼 그거 버리면 4번, 5번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실은 이지선다로 졸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왜 5번이냐면 주어진 변화보다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작은 게 비탄력적이었잖아요. 그럼 0.5라고 계산이 되는 순간 얘는 주어진 변화보다 0.5배로 변하니까 더 작게 변했으니까 비탄력적이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 2번. X지역의 오피스텔 임대료가 10% 상승하고, 그러니까 해당 지역은 오피스텔입니다. 오피스텔 임차 수요가 15% 감소했대요. 그럼 10% 주어진 변화, 반응된 변화 15%. 15%를 10%로 나누면 1.5가 나오겠죠. 1.5배 변한 거잖아요. 1.5. 이 지역의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가 5% 증가했답니다. 그럼 주어진 변화 10%, 반응된 변화 5%면 0.5배 변했네요. 플러스 0.5죠. 상승 증가니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형 아파트 임차 수요의 교차 탄력성 얼마인가? 0.5죠. 0.5. 그리고 둘은 대체제죠. 플러스니까 대체제다. 이걸 맞히라고 한 건데 실은 우리는 소형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관계는 무조건 대체제라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답은 지금 대체제 아닌 보완제, 정상제 지워버리고 둘 살려두면 둘 중 하나겠죠, 실은. 그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지금 4번이겠죠. 답은 4번. 그 다음 3번. 아파트 매매 가격이 16% 상승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매매 수요량이 8% 증가가 됐대요. 그럼 지금 해당 재화는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 다세대 주택의 내용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뭐죠? 교차 탄력성을 따져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16% 변함에 따라 8%가 변화했다면 8 나누기 16 해주시면 되겠네요. 0.5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16을 기준으로 8% 변했다면 8 변했다면 0.5배 변한 거잖아요. 플러스 0.5겠죠. 그 다음 아파트 매매 수요량은 4% 감소했답니다. 그럼 16% 상승됨에 따라 4%만큼 감소가 됐으면 4 나누기 16이죠. 0.25가 나옵니다. 근데 지금 뭐부터 물어봤냐면
아파트 매매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물어봤어요. 얘부터. 지금 순서가 뒤집어져 있죠. 이거 그냥 0.5부터 들어가시면 3번을 체크하기 쉬운데 3번을 체크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0.25, 0.5 그리고 둘의 관계는 당연히 무슨 관계일까요? 대체제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 때도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은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대체제라는 걸 아시면 보완제 둘을 지워버리겠죠. 그 다음 B 부분을 볼까요, 여러분? 0.5, 2, 0.5는 두 개씩 있죠? 0.25는 하나죠. 절대로 답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A 부분을 보면 0.25, 0.25, 0.5, 0.5 둘이죠. 2는 하나밖에 없죠. 이게 절대로 답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만 남죠? 지금 1번만 남죠. 무슨 사파이 기술을 쓴 게 아니라 이렇게 문제를 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되셨죠? 예, 꼭 기억하세요. 주거용 부동산은 무조건 대체제지 보완제라는 가정하에 절대로 문제 안 나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어요.